올해 표지를 원래 우리가 몇 개, 원래 5개 하기로 했지. 5개씩 5개씩 뽑아서 아마 3개씩, 아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5개씩 뽑아서 3개 엄청 많이 뽑았어. 한겨레 21 엄청 좋아해. 고르다 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갖고 10개나 골랐어. 저는 그래도 제 것만 골랐는데. 왜? 제가 쓴 거 중심으로. 올해 진짜 다사다난한 가운데 표지들을 쭉 보니까 진짜 기사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썼다. 열심히 썼어. 한겨레 21에서 올해의 잡지 중에 멋대로 뽑는 베스트? 그렇죠, 멋대로 뽑는 베스트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한겨레 21 구성원, 그러니까 기자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게 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죠?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죠. 왜냐면 한겨레 21을 이렇게 사서 보면 기자가 몇 명인지 세보는 독자가 있을까요? 있겠죠. 정말? 없나? 없어요. 일단 그 난민복서 이익산 저도 뽑았는데 난민복서 이익산 올해 엠네스티 상을 받았죠. 표지가 약간 이제 뭐 말로 핀이 나간 것 같은 이미지인데 저는 그게 신분과 존재를 확정하지 못했던 이익산 씨의 심경과 상황을 드러내는 어떤 강렬함이 있어서 저는 올해 표지로 나간 사진 중에는 이 표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기자들의 감으로 저는 이게 난민이 인정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 비극성을 드러내지 말자. 문장은 좀 더 건조하게 가고 난민 인정이 안 되고 고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보도 이후에 엄청나게 전향적인 결론을 끌어낸 거죠. 그렇죠. 난민 인정. 그리고 심지어 같이 왔던 친구도 난민 인정을 최근에. 거기는 백산 씨인가요? 네, 백산 씨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관장님이 백산, 흑산, 적산을 장명이 아주 기가 막히죠. 닭갈비를 먹는 현장에서 이 링을 만들고 거기서 이 권투라는 장면은 정말 닭갈비 특설링. 뭐랄까, 이 권투라는 스포츠 현주소이기도 하지만 이익산이 서고 싶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나는 이 상황에서도 권투를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지만 약간 기자들이 쓰는 말로 총 맞은 그렇죠. 아이템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번 보도를 할 때 여러 좋은 아이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 이야기로 맡겨주신 편집장과 김일영 편집장과 하영 기자님께 고맙고요. 그리고 여러 번 오늘 요청을 했는데 수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빨간 옷을 입고 와서 저를 축하해주러 온 유정화님께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김선식 기자가 말하자면 구원투수? 훌륭하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표지가 없는데 이 아이템으로 최소한 사람들한테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자 딱 하면 김선식이죠. 다음 표지는 강정입니다. 처음에 발제는 강정 10년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그렇죠.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의 지도를 놓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좀 노동력을,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6주 동안 제주도를 5번 넘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싸움들이 벌어지고 나면 아주 자잘한, 이게 자잘하다는 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실제의 삶들이 남잖아요. 이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선을 긋고 너는 가해자, 난 피해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부역자고 나는 저항했던 사람. 그럴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하면서 이 마을이 망가지고 감정적으로 고장이 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진상조사에서 저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기지 반대 투쟁을 했던 상징적인 인물들을
피해 가려고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정현 신부 인터뷰도 안 했고, 첫 번째 그래서 인터뷰를 잡았던 사람이 기지에 찬성했던 노인, 그 마을의 가장 원로.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 찬성, 예. 그리고 지금 그 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회한. 그 10년을 들었던 게 이 기획의 어떤 영감을 증폭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지킴이 중에, 그 다음 그 오두이 선생의 인터뷰를 했던 게. 아는 사람은 아는 전설이죠. 예. 사회운동에서 별명이 공작 부인이에요. 그래서 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근데 오두이의 인생, 오두이의 투쟁, 그러니까 오두이의 사회운동을 들었던 것.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렇게 등장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렇죠. 본인이 극단적으로 이제 그거를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정마을을 6주간 들여다 본 거는 어쨌든 한국 사회의 국책 사업이 만들어내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그 갈등이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마을의 상처로 남고, 그 상처들이 끝내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이런 과정들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긴 호흡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 이게 비운의 기획이에요, 사실은. 세 마을 잔혹사예요. 그래서 마을이 세 개인데 이게 첫 번째 마을이고 두 번째가 밀양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이 성주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는 새마을 잔혹사. 그 다음이 국정원인가요? 판결의 20일이 올해 이제 국정원 이른바 단독성 성격으로. 단독성이 아니고 단독인가요? 단독, 예. 국정원이 지금이야 뭐 국정원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모든 국정원이 한 일들이 다 기시감이 있지만, 이때는 국정원이 민간에게 여론 조작을 의뢰했다라는 것을 알려져 있지 않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보도를 했던. 그 후에도 이제 국정원이 그 보수 농객 한 80여 명으로 그 언론닷컴이라는 아카이브형. 이때 아마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네. 네, 방법이 없네. 국정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적폐청산 수사도 쫓기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시간을 설정하고 스스로 이제 시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알파팀 보도가 이후 이제 국정원 민간 그 팀장들 35명의 존재를 밝히는 출발점이 됐던 보도였고, 이 엔터팀은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건 국정원 예능팀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제보자한테 들었던 얘기는 예능팀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국정원 취재 결과 정보보안국 산하에 엔터테인먼트 담당이 있었다. 그 요원이 최소한 2명 이상이 활동을 했다.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수사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국정원이 문화산업 전반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를 단순히 작성한 게 아니라 실제 그 문화산업의 뭐 제작, 유통 전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입증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였죠. 한 손에는 블랙리스트, 한 손에는 화이트리스트를 쥐고, 이게 동시에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향이 커지는 거죠. 한 놈만 이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산업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판이 좀 많이 흔들렸던. 하면서 보니까 자뻑도 할만하네요. 연말에 뭐 연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방송사도 뭐 상 다 나눠갖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걸 고르려고 하다가 안 골랐는데, 네, 이게 올해 이제 한겨레 20일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표지 중에 하나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썼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썼던 사진 표지인데, 어땠어요 이거? 저는 좀 과한 논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예를 들면 사진을 선택한 의미가 있겠지만 무난한 사진을 선택하지 않고 어쨌든 강렬한 클로즈업을 선택했던 것이 촛불을 통해서 정권을 만들어낸, 그리고 그 촛불의 요구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지를 가져야 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요 뒤에 이제 어떤 무난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죠. 예,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많이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진을 썼으면 아무 문제가 사실 없었을 텐데, 어쨌든 잡지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썼던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강력한 어떤 개혁 의지, 추진 뭐 이런 과정이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엔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충돌하게 하면서 굉장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죠. 한겨레 21의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봐요. 어딜 가면 요즘도. 아직도 이 표지 얘기 아직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이 수행하는 어떤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잖아요. 판단들. 그 판단과 시민의 눈높이가 문재인 시대에서 첫 번째로 충돌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고른 한겨레 21 편집국은 나름대로 이 사진이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클로즈업을 하고 한 곳을 쳐다보는 사진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선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성에 충실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미숙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경우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되돌이표처럼 그 말만 반복했던 거, 뭐 그 사진이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말만 반복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중이 격렬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중이 나왔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를 안았고 풀었다고 생각하나요? 어떠세요? 안 풀렸죠. 네. 저는 아직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런 그 질문들이 왔을 때, 그런 비판들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 방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적정한 수준에서 넘어가느냐인데 저는 적정한 수준에서 넘어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매체가 워낙 매체 환경이 쉽지 않은 탓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고민이 해결을 안 되면 그 점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학자들이나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거기도 뭐 이렇게 딱히 답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이 표지로 인해서 좋은 보도들이 많이 이 논쟁 속에서 그냥 산화해 버리는 그렇죠. 이런 믿고 안 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지 때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안에 기사 내용을 보거나 뭘 보더라도 이 표지로 우리가 어떤 네거티브한 의지를 밝힌 게 전혀 아니었는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 못 읽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과잉이 있었던 것이 좀 동시에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아픔이 됐죠, 이 자체로.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이 얘기를 안 갖고 왔죠? LG. 그냥 뭐 안 갖고 왔습니다. 어떤 용수중의 고백이라는 표지인데요. 금액은 1억입니다만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재벌 기업이 보수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자신 지원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취재 단계에서 입수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 표지 사진이 사실 이 기사의 거의 모든 것이죠. 아직도 어디 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해결됐냐고. 네. 두 달 전부터 이걸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 무렵에 쓰자라고 한 이유가 그 경제 주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예를 들면 보수 정권 하에서 합법 혹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탈을 쓰고 집행됐던 더 많은 영수증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본질인 것이고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만 외과적인 조치로 해서 딱 드러내는 것으로 하고 덮어버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없다라는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저는 뭐 여전히도 또 이런 영수증을 입수해도 또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것이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뭐 스피릿이 아닌가. 아마 완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자 생활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말이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댓글 중에 제가 대답을 꼭 해야 하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저 개인을 지칭해서 이메일을 남기시면 제가 거기에다 답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오는 이메일은 다 답장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댓글을 단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쉽게 나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 성향이기도 해요. 악플에 시달리고 있죠. 시달린다기보다 대응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금 원칙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하거든요. 이메일 주시면 답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대댓글을 달지 않는 게 좀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근데 꼭 읽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일들 한겨레 21이 뭐 잡지만으로 잡지 넘어서 뭐 다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했지만 내부에서는 열심히 취재해서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도 좋은 계획들, 좋은 보도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승리를 이룬 한 해잖아요. 그 광장에 섰던 10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 열기와 요구에 비해서 한겨레 21이 부족했던 측면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해왔던 좋은 보도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보도의 정신들을 놓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그렇죠. 기대와 정기 구독은 1566에 959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잡복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길어졌네요. 할 기회가 없어갖고 1년 내내. 1년 내내. 근데 아마 다시 안 보셨죠? 우리가 했던 거. 다시 보니까 할 때마다 잡복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컨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후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 말할 방법이 없네? 아무도 안 알아주네? 메아리처럼 골방 메아리처럼 아무튼 그렇게 1년 보냈습니다. 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골라온 표지 중에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할게요. 저희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이즈고 하나는 라고 써있는 누가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나 표지고 또 하나는 웃어봐 아빠라는 표지인데 전형적으로 한겨레 21이 할 수 있었던 좋은 아주 보도. 대표적인 좋은 보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누가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나 이 표지는 시간이 흘러서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들 예를 들면 진실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소수자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표지는 사실은 이 기사를 못 읽었어요. 왜냐면 앞장을 읽다가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건 거의 작품이죠. 네, 그래서 이달의 기자상에 빛나는. 이달의 기자상을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한겨레 21이 이달의 기자상을 2번 받았죠. 알파팀 때 한 번 알파팀 때 한 번 받고 이때 한 번 네. 받고요. 근데 정말 소장하고 싶은 표지긴 해요. 근데 이게 읽을 자신이 없어가지고